어이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지지가 품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직업류의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직업군으로 이제 여러 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샘솟는 물입니다. 자는 샘솟는 물이며, 우리가 이제 인물, 사람들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임산부, 아이들, 국소, 매춘부, 어부, 맹인, 승려, 의사, 철학자, 저술인, 작가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축은 동토, 동토는 얼어있는 흙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속된 사람들은 군인, 은행원, 세무관리사, 격리사원, 복권, 소년, 중개인, 어린아이, 여관업자 등이 축토에 이제 배석되어 있고, 인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나무의 뿌리, 목근. 건망증 환자나 무서운 사람, 학자, 판사, 법인, 발명가, 언론인, 문화인, 교육자들이 이제 인에 속한 사람들로 보고, 묘는 초목입니다. 초목. 초목은 아주 그 어린 나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목에는 이제 오행의 분류로서는 이제 이 나무에 속하는데, 신경질 환자, 노동자, 건축업자, 목공, 유아, 마부, 지휘자, 강구, 골프, 그 다음에 이제 뭐 야바이꾼, 뭐 이렇게 뭐 사람 그 길거리에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묘에 속합니다. 진토는 습토입니다. 습토. 물기를 적당히 먹으면 양질의 흙이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분류로 보면, 범법자, 그 다음 불청객, 미용사, 목공, 배달부, 택배업자, 목재상, 중개인, 항공기사, 광고업자, 법관, 그리고 검사인, 이 습토에 속하고, 사는 오행의 화죠. 이제 땅에서 나는 지열, 온천에 뭐 이렇게 이제 그 뜨거운 물 나는데, 그 땅에서 나는 그 지열, 그 이제 사람의 분류는 장녀, 맞다리죠. 부녀자, 화부, 용접공, 보일러 기사, 미용사, 전자 기술자, 또는 그것을 취급하는 취급자, 그 다음에 방송인과 방송을 취급하는 기술자를 사화의 직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화산이죠. 화산. 화산.
화산이다. 그래서 직업군으로 보면 문화인, 도시에 사는 사람, 마부, 교육자, 염직공, 화가, 서예인, 발명가, 방화자, 그 다음에 이제 호색가, 예. 가 이제 오화의 화산에 속하는 그 직업군의 분류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미인은 영양가가 다 빠진 마른 흙입니다. 마른 흙. 조토죠, 조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군으로서는 요리사,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 석공, 재봉사, 부관, 토목기사, 농부, 도자기, 상인, 자벽부, 자파, 빈곤자들이 이제 이 미의 직업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신금은 광석입니다. 광석이란 탄광이나 이런 데서 바로 가공 안 된 그 광석을 말하자면 돌멩이란 얘기죠. 돌멩이. 근데 직업군으로는 군인, 운전기사, 항공사, 통신사, 기능인, 철도인, 행인, 노모, 노파, 부사장, 부관, 또 보조하는 보조인이 이제 이 신금의 그 직업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유는 금석입니다. 금석이란 뭐예요? 가공되어지는 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직업군으로 보면 소녀, 가수, 접대부, 요리사, 식모, 처녀, 군인, 은행원, 마취사, 침술사, 디자이너가 이제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토는 사토. 이거 모래흙이라는 얘기죠. 모래흙, 모래. 사자가 이러니까, 사토, 모래흙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뭐랄까, 그,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사기꾼, 또 공예인, 또 건물을 지키는 수의, 경찰관, 두목, 교도관, 변호사, 예술가, 자본가, 지주가 술토의 그 인물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바다 해자에 물수자, 그래서 바닷물이고, 지옥군으로는 투기업자, 술주정꾼, 주목구구식의 장사꾼, 또 부친, 임산부, 어부, 선장,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예술인들의 직업이 이제 여기에 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4방위도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들 이제 뭐 내일 시간을 미루고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가 이제 현주 이모님의 그 아들 걱정, 병이 때문에 걱정하면서 내가 이제 뭐랄까, 묘가 사열되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묘가 이제 사열되었다. 아이씨, 그렇지, 글씨가? 다 있어야 되겠네. 첫째,
지하, 우리가 이제 시신을 모시는 우리가 널 있죠, 널. 그것이 광이라는데, 그 광, 그 밑에 광이 이제 움직인 거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네가 바뀐 겁니다, 동네가. 세 번째는 멸실됐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묘에 광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주위의 땅들을 개발한다거나 또 자연을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또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이 개발에 의해서 또 이제 이 도시화가 돼서 이것저것 파게 되면 수맥을 건드리게 되죠. 그 수맥을 건드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수맥이 맥히고 새로운 길을 또 뚫어 찾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지하에서 움직이는 수맥에 의해서 산소의 광이 말하자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밑으로 쑥 빠진다든가 또 이 광이 말하자면 이제 방향을 좌우 이렇게 좀 틀어서 앉는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당터 그러면은 뭐 천년 만년 쓸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묘터 그러면 뭐 50년, 100년 아니면 뭐 200년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많고 더 이상에도 그 자리가 변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강산들이 모든 이걸 이제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산 옆구리도 갖다 뚫어가지고 그냥 길 내고, 아니면 발목에 해당하는 자리도 뚝 잘라버리고 그냥 다리 놓고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지하에 무궁한 품고 있는 물들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 그러니까 동네가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100년 명당이다, 200년 명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의 말이고, 그 지하의 땅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세상을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모든 것들을 변하는 게 아니라, 땅 속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산소에서 사열되는 경우는 그 혈자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는 광이 움직인 광. 말하자면 산소의 널이 움직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동네가 바뀐 거죠. 동네가. 예를 들어서 자연의 동물들이 놀이터가 다 있고 산수자리도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산에 사는 동물들 놀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능선이나 어느 골짜기나 참 산소가 있으면 고라니도 와서 놀다 갈 거고 멧돼지도 놀다 갈 거고 또 산토끼들도 놀다 갈 거고 그 동물들이 그 터에서 놀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가 바뀌고 또 지형이 바뀌면 어때요? 참 우리가 뱀도 와서 구멍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오소리도 와서 또 그 구멍 파고 들어가고 살고 그때마다 동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짐승들의 동네가 어느 동물에 와서 놀다 가느냐에 따라서 묘토도 바꾸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동네가 바뀌면은 필히 동물들의 놀이터가 바뀌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신이 훼손되고 지하의 땅이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엇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렵다 보면 누구나 다
뭐 조사님의 산소도 다 잘 돌보고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산소를 얘기를 하면은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60대, 70대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생각, 과연 우리 40대, 50대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20대, 30대 가지고 있을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림없는 얘기. 어림없는 얘기. 그만큼 우리나라가 효의 사상으로 무장되었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과연 20대, 40대, 50대까지도 효를 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산업화만 하다가, 뭐 민주화만 하다가, 자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의 사상, 효경 사상이 없어질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들이 잘못했지. 아니, 뭐, 요 얘기가 또 딴 데로 흘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묘에 이제, 멸실되면 뭐예요? 이제, 봉분이 이제, 가라앉죠. 봉분이 푹 해서 이제 봉분이 꺼지죠. 그럼 이제, 거기가 들어가서, 또 들어간 부분이 되면,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세월이 가면 이제, 멸실되죠.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묘가 사일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또 어느 분은 또 그래요. 참 살만해서 산소를 찾아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고. 분명히 거기가 거기 같은데 옛날엔 봉분이 이렇게 봉구 솟았는데 지금 봉분 푹 꺼져가지고 그나마도 그냥 땅에 바짝 붙어버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런 아주 좀 안타까운 일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하여간 광이 움직이고 동네가 바뀌거나 멸실됐을 때에는 그 묘의 관계와 그 자손들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되겠죠. 하여간 그 묘가 사일됐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이제 그 현주 이모님하고 이제 한번 내가 이제 준비를 했죠. 내가 틀림없이 묘가 하여간 사일이 됐다는 것을 내가 이제 본인의 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뭐 그냥 압니다. 알게 됩니다. 또 병이를 봤을 때 벌써 눈에 광기가 딱 서려 있는 거 보니까 알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쓸 글을 또 써서 말하자면 반성문이죠. 써가지고 한번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갔더니 참 옛날에는 참 그 명당짜리라고 참 이렇게 그 산이 좀 기세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 묘를 썼어요. 써서 나름대로는 과거에는 잘 모셨던 자리인 줄 아는데, 이 봤더니요, 그 터가 무슨 터냐 그러면 이제 새가 먹이를 물고 날아가는 자리에 그 명당이에요. 새가 먹이를 딱 물고 날아가는 자리 명당입니다. 잔이나 달라요. 산으로 쭉 뻗어든 맥을 보니까 날개자리가 개발로 인해서 산이 뚝 잘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산 거의 뭐 정상 부분까지도 뭐 나무를 키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농장을 하려고 했는지 건물들이 딱딱 들어서 있는데 참 묘하죠. 그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자리마다가 혈전데, 묘하더라고요. 누가 알고 그렇게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가 탁 닦아서 또 거기다 또 말하자면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딱 또 해놓고, 또 뭐 산 하나 딱 치고 나서 또 딱 치는 거. 내가 참 묘하더라고요. 어지간 그러니까 그 새가 그 먹이를 물고 그 날라서 비상하려고 하는데
날개죽이도 망가진 형상이고 목 부분도 아니 상처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새가 나르겠어요. 참 그래서 참 묘한 일이다, 묘한 일이다. 그래서 하여간 그날 이제 써가지고 간 글로 이제 참 내가 이제 여기저기 방해를 털어맞고 내 할 일을 하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서로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좀 세월이 흘러가지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2년인가, 한 3년, 지난 후에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봤더니 현주 이모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참 솔직하게 또 본인이 심정을 털어놓네요. 참 살면서 누구한테라도 뒤통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 내가 스님한테 고마움을 입은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한 2, 3년간 이렇게 참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참 오늘의 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번 찾아뵙겠노라고. 그래서 아무 때도 편한 날 오시라고 있는데, 참 족발 있죠, 족발 장사 하시니까 족발 이걸 푸짐하게 담아가지고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해봤더니 뭐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참 묘자리까지도 다녀왔던 일이고 그래서 병일은 잘 지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대학교를 갔답니다. 나이 먹어서 30 넘어서 가는 꼴이죠. 가지고 이제 자동차 뭐 무슨 학과라 그래요. 지금 3학년인데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는 이제 아주 뭐랄까 참 과거에 자기가 참 숨어서 살고 뭔가 자기 고집에 뭔가 안 풀리는 세상을 참 원망하면서 살던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이제는 뭐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애가 정상으로 돌아서 아주 고맙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러죠.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 그건 남의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일은 때가 아니면 안 일어나요. 분명한 것은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로 처리하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세월이 흐르면 크나큰 데미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 세월은 좀 흘러도 병일이가 이제 참 맑은 기운과 자신이 할 일, 그러니까 병일이가 말하자면 뭐예요? 신년 경월 태어났잖아요. 이거 다 오행이 금이고 오행이 금이고 이거 다 둘 다 순놈 아니에요? 순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본인이 이제 제 길만 간다면 덩치 큰 뭐 자동차가 그래도 덩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가라 그랬나? 가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우리가 이제 항상 걱정을 짊어지고 삽니다. 뭐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히 걱정이라는 게 들어오지요. 근데 걱정한다고 될 일인가요? 아닙니다. 때때의 일, 그 일이 크지 않았을 때, 작았을 때 처리하면 될 일을 사정이 그렇게 돼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자식에게 어떤 정신을 쓸 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파생이 된 거고 또 본인도 그런 것을 인지해서 참 뭔가 새로운 정신으로 또 나아가고 그래서 참 잘 지내고 있다면서 하여간 다녀가시는데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
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다 신입니다. 신. 전지전능하신 신. 따로 없어요. 때때에 할 일 제대로 하면 그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통하는 거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